안녕하세요. 남숙 작가예요. 오늘은 K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알게 된 A는 처음엔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제 말에 리액션도 잘해주고요. 만날 때 비싼 음식이나 선물도 선뜻 주며 베풀려고 하는 모습도 멋졌습니다. 자신은 보는 눈이 있어서 아무하고나 친해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아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만나면 너무 사사로운 일까지 전부 다 말합니다. 자신이 뭘 했고 다른 사람과 뭘 했고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전부요. 대화 흐름과 상관없이 정말 뜬금없이 자신의 불행했던 가족사나 개인사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자신을 동정해 주길 바라는 듯한 분위기로 일방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이 더해갈수록 본인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럿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랑을 하다 제 반응을 살피는 눈빛을 보는데 그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분이 돈을 쓰는 것도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하면 다음에 만날 때 2배의 돈을 쓰며 제가 돈을 못 쓰게 하는데 이제 그만 더치페이 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십니다. 저와의 관계에 집착하면서 SNS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반응합니다.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는 저에게 수동공격으로 느껴지는 말도 자주 하는데 막상 함께 있으면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혼자서도 잘 지내고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성격이라 달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원래 남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상대에게 잘 맞춰주는 편인데 이런 저를 만만하게 보아 관계가 이렇게 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님 참 곤란하시겠어요. 상대방이 딱히 잘못한 건 없는데 숨 막히는 관계 이런 건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 이야기를 오늘 해볼게요. 첫 번째, 관계 사냥꾼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두세요. 그 A라는 분이 전형적인 관계 사냥꾼이에요. 특정 대상을 콕 찍어서 타겟으로 삼고 가까운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관계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요. 제 책이나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관계는 먼저 아는 사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순서인데 이걸 건너뛰고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야겠다.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서 더 소심하고 거절에 대한 공포가 있는 분들은 아예 관계에서 고립이 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나 결핍이 너무 잘 드러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게 돼요. 그리고 매력도가 떨어지죠. 사연 속 A처럼 능숙하고 적극적인 분들은 일단 관계는 잘 만들어요. 자기 태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나하고 친해지고 싶다는데 일단은 그걸 밀어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무조건 연락 먼저 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관계 사냥꾼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관건은 집착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람이나 관계에 집착하는 건 어떻게 표현되든 태도에서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사연 속 A 같은 분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게 외향적인 사람으로 보이니까 관계 시작은 잘하는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죠. 사연자님은 내가 관계에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잘 안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유별난 건가?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누구하고도 잘 안 맞아요. 기본적으로 관계 사냥꾼들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절친이 될 만한 사람을 찜하고 그 사람이 내 기준에 안 맞는 걸 견디기 힘들어해요. 사연자님이 자꾸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가 참 마음에 드는데 이런 점만 고치면 딱 내 기준에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해서 이 사람을 안심하고 좋아하고 안심하고 잘해주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를 갈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관계는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면 그거 하나 보고 만나는 거예요. 단점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그 장점 하나가 좋으면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좋은 친구를 내가 가졌다 아니면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아마 A는 그동안 비슷한 경험을 이전에도 좀 해봤을 거고요.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 검은 짐승한테 잘해줘봤자 배신만 당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관계 사냥꾼은 대부분 자아의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사연자님처럼 관계를 열어놓는 태도로 살면 그냥 주변에 저절로 사람이 생기거든요.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에 있어서는 육식동물보다는 초식동물처럼 사는 게 나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첫째 조건이 뭐냐면요, 저 사람은 무해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잘 지내면 이익이 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익을 보고 만나는 거는 비즈니스 관계죠. 근데 또 관계 사냥꾼은 자기가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면 못 견디니까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사연자님이 초식동물 같은 타입이니까 관계 사냥꾼의 타겟이 되신 건데요. 이제 벗어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를 부담스럽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아주 가끔 만나고 가끔 소통하고 이런 건 괜찮거든요. 왜냐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초반에 가까워진 거니까요. 그 장점만 내 쪽에서 소화시킬 정도만 보면 그냥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런 거리를 유지할 의향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사연자님 쪽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 그쪽에서 먼저 손절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뭐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 서서히 거리를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 사생활을 너무 장벽 없이 말하는 사람은 좀 주의하세요. 사연자님이 A가 말하는 게 너무 두서없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런 느낌이신가 봐요.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도저히 맥락이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수다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별로 알고 싶지 않을 만한 자기 사생활을 아무런 맥락 없이 술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나 사내 비밀 연애 하고 있어, 이런 고백을 말하다가 한다? 이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누구한테라도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날 이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사내 비밀 연애 하고 있어, 오늘 그 사람이 복사기 앞에서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민망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전 여친하고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 막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을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관심 없다는 신호를 보내도 그걸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이런 관계에서도 이래요. 어쩌다 한번 내킬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네, 이럴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람 좋아하는 투머치 토커가 아니에요. 이걸 본인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냥 솔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나치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정말 커요. 이게 기본적으로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때 다 일종의 걸음망을 거쳐서 말을 내보내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 표현 욕구가 있어도 자동으로 우리 의식이 브레이크를 걸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세로토닌 분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봐도 조울증에서 조증 에피소드일 때 이런 증상이 나오기 쉽고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자기가 하는 말을 조절을 못하고 술술 말하는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양극성 장애가 있어도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 증세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면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런 유형까지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대응할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연자님도 그 A라는 분을 잘 관찰하셔서 이런 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시면 고민하실 것 없이 빨리, 그리고 멀리 도망가시기를 권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인은 성인 ADHD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ADHD라고 하면 뭔가 사람이 막 산만하고 정신없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성인 ADHD는 겉으로는 쉽게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인 ADHD를 다룬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수다쟁이 성격이다,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그러면 그래 보여? 사실은 집안에 좀 큰일이 있어서 잠을 설쳤어.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상대가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면 점점 얘기가 자세해지죠. 그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어제 부모님이 경찰서에 다녀오셨어.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대화가 심화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뭔가 자기한테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 말을 할 사람을 찾아서 연락을 하는 식이에요. 만났으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려고 만나요.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잠깐도 속에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른 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정서적인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요. 우리는 사실 누구한테나 다 결핍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우리는 다 자기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결핍이 있지만 그걸 잘 수용하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쳐낼 건 쳐내고 자기 인생을 잘 정돈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결핍을 없애려고 너무 애를 쓰거나 그 결핍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내 마음에 크레바스 같은 깊은 틈이 있어요. 크레바스는 빙하나 눈 쌓인 곳에 있는 균열 지점을 말하는 건데요. 등반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두려운 존재죠. 내 마음에 이런 크레바스가 있다면 거기에 뭘 넣어서 그걸 메우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균열이 있는 나 자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길 꼭 지나가야 한다면 나무라도 베어 쓰러뜨려서 그 위로 지나가야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깊은 틈 옆에서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막 괴로워하면 결핍이 나를 좀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결핍에 대해서 의연하지 못하고 자기 연민이 강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말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 마음을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결핍은 누구도 채워주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채울 수 없는 결핍은 남이 나서서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러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하염없이 들어줘요. 저 사람이 요즘 힘들구나. 평소 자아가 관리가 잘 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잠깐 그러는 거면 그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런 상태인 걸 알아채고 괜찮아질 때까지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만약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말하는 걸 멈출 수가 없는데 그게 결핍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걸 돌아보실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희생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살다 보면요. 결핍이 단점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오래되면 인격으로 굳어지는데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사연자님 이야기만 들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경우 중에서 그 지인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 관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곰곰 되짚어 보시면 스스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신 숙숙님들도 어떤 분은 나도 사연자 입장이다 이러실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도 저런 사람 있어 이러실 수도 있죠. A가 나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너무 경계를 하고 따지고 이러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건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그게 어떤 위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그걸 가만히 관찰해 보시고 그 상태를 바라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와 더 자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쑥쑥클럽 멤버십을 오픈했거든요. 어른성장학교 채널에서 커뮤니티 탭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